여러분, 혹시 요즘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스마트 TV를 사면 한국 드라마를 고화질로 불법 시청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제 당당하게 한국 드라마를 불법으로 보면서도 리뷰까지 남기고 평점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만 국한된 콘텐츠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더우반이라는 사이트에서 파친코 시즌2에 대한 평점과 리뷰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중국에서는 애플 TV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서 시청하고 있는 겁니다. 서경덕 교수님도 지적하셨죠. 불법 시청은 이제 중국에서 일상이 되었다고요. 이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평점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드라마가 너무 재밌긴 한데 그걸 불법으로 보면서 별점 5개 만점에 4개라고 평가는 양심이 어디로 간 걸까요? 한국 콘텐츠는 그저 국내에서만 인기를 끄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고 더 글로리와 파친코 역시 해외에서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콘텐츠의 힘은 엄청납니다.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한국 콘텐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넷플릭스는 4년 동안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알령 이후 한국 콘텐츠는 중국 내 공식적으로 방영되지 못하고 있죠. 한국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웃긴 건 중국 드라마들이 한국 드라마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토리라인, 연출, 심지어 캐릭터까지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창의력은 따라잡기 힘든가 봅니다. 중국 시청자들, 차라리 정식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몰래 보느니 정식으로 한국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 속 섬세한 감정 표현과 스토리텔링에 푹 빠져 있습니다. 더 글로리 같은 작품을 보면 복수의 쾌감을 느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인간미의 눈물을 흘리죠. 심지어 그들은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에게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 중국 시청자들도 울고 주인공이 웃으면 그들도 웃죠.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인 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드라마도 꽤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와 다른 점은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는 캐릭터의 감정과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가는데 중국 드라마는 이 부분에서 종종 단조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한국 드라마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한류, 즉 K-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남미까지 전파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강력한 감정선 덕분입니다. 각종 국제 영화제와 드라마, 시상식에서 한국 드라마가 수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한알령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드라마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 자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문화적 종속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를 차단하고 자국 드라마를 보호하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불법 경로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팬들은 단순히 드라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도 함께 사랑하고 있습니다. 송혜교, 박서준, 그리고 임지연 같은 배우들의 인기는 중국에서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그들은 배우들의 사생활까지 깊이 파고들며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과 팬미팅까지 챙겨보죠. 그만큼 한국 배우들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 그 이상의 현상이 된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비리비리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웃긴 건 그들이 이 불법 시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VPN까지 써서 한국 드라마를 봐. 이런 말이 자랑거리인가요? 아니, 드라마는 합법적으로 봐야 제맛 아닌가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이제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죠.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패션, 그리고 전통 문화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K-드라마의 힘입니다. 중국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복수와 로맨스가 결합된 작품들을 특히 좋아합니다. 더 글로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바로 인간관계와 감정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중국 드라마는 여전히 결혼과 가족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죠. 중국 드라마 작가들도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의 세련된 연출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배우고자 노력하지만 아직 그 벽을 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드라마 작가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는 우리보다 한 수 위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드라마는 로맨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킹덤 같은 좀비물, 스위트홈 같은 판타지물, 그리고 지옥 같은 미스터리물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런 다양한 장르의 도전이야말로 한국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창의력, 그것이 한국 콘텐츠의 진정한 힘입니다. 한류 열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 정부는 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면서도 한류를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갈등은 중국 내에서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층이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오징어 게임의 상징을 알고 있으며 드라마 속 의상과 소품들은 문화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 드라마는 이젠 국경을 넘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네요.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보며 중국 드라마 업계는 크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드라마의 포맷을 연구하고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감성, 스토리 구조, 연출 방식까지도 따라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죠. 대표적인 예로 중국 드라마 모방 작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로맨스 장르에서 한국 드라마와 유사한 줄거리를 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 방식을 통해 자국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만큼의 세련미와 디테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죠. 중국 드라마 산업도 분명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거대한 스케일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기술적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스토리텔링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섬세한 감정 묘사와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다룹니다. 반면 중국 드라마는 여전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국 드라마는 글로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하고 싶으면 제대로 따라하든가, 아쉽게도 중국 드라마는 아직 멀었네요.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의 포맷은 왜 이렇게 성공할까요? 첫째로, 감정을 건드리는 스토리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로, 캐릭터들이 살아있다는 점이죠. 주인공과 조연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삶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런 포맷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며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런 차단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시청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VPN과 같은 우회의 경로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속하며 비리비리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마음껏 시청하고 있죠. 차단할 수 없는 문화적 힘, 그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60개 이상 존재하며 이들은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콘텐츠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시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지식 재산권은
엄격히 보호하면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불법 시청은 방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자국 드라마를 글로벌로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삼생 3세 심리도화와 같은 드라마들이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드라마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와 비교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복잡한 서사와 감정선, 그리고 빠른 전개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는 반면 중국 드라마는 여전히 그 전개가 느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이유는 독창성에 있습니다. 한국의 창작자들은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장르적 다양성도 한몫합니다. 로맨스, 스릴러, 좀비물, 복수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 제작사들은 이미 글로벌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으며 팬덤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지속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불법 시청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이런 불법 시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한국 드라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을 뛰게 만들며 때로는 웃음을 주고 때로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죠. 이런 드라마들이 있어 우리도 전 세계 사람들도 하루하루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전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한국 드라마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와 함께 울고 웃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감동을 나누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자부심을 함께 느끼고 한국 드라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응원해볼까요? 좋아요와 추천 한 번으로 한국 콘텐츠의 힘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